네, 안녕하십니까. 미니스탁입니다. 자, 검은 목요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나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5.97% 하락을 했습니다. 폭락이죠. 그래서 이제 큰 갭이 뚫렸는데요. 자, 빅테크들도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테슬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덜 하락했습니다. 네, 애플 9%, 엔비디아 7% 넘게, 또 아마존 8.9, 자, 메타가 또 9% 넘게. 예. 하지만 이제 테슬라 5%, 알파벳 5%, 4%, 마이크로소프트 2.7%.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 또 뭐 아이온큐라던가, 그다음에 뭐 슈퍼마이크로 이런 종목들 하락을 했고요. 거의 뭐 대부분 다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반도체 ETF들도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반대로 반도체 인버스죠. 예. 숏배팅하는 반도체 인버스는 거꾸로 기록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 차트 모습을 보면 이제 이 하락 추세가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이런 모습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저번에 이제 셀시어스 보여드리면서 그런 얘기도 해드린 적이 있고, 자, 그리고 옛날에 이제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또 예전에 이제 SQQQ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어, 이렇게 이제 내리면서 이제 이 거래량이 이렇게 몰려 있는데 이 위에는 텅 비어 있고, 그러니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작년처럼 한번 갔다가 거기서 끝이 나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스닥 제가 계속해서 이 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 60주선이 깨졌을 때, 작년과 이제 여기 22년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추가적인 일이 이렇게 발생될 확률이 높다.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어, 이게 그러니까 주식을 볼 때 이런 패턴을 볼 때 이 패턴이 내가 예상한 대로 여기처럼 뭐 또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현실화가 됐다. 이런 경우에 좀 패턴에 대해서 너무 신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패턴은 패턴일 뿐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동전 던지기를 했는데 99번이 앞면이 나왔다. 그럼 100번째는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요 앞에 99번 이렇게 기록적으로 좀 그냥 뭐 누가 던져도 어렵겠죠. 어떻게 계속 앞면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와 눈이 띵그레져요. 와 어떻게 앞면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다가 이제 100번째 어디가 나올까를 생각을 할 때 앞에 이 나왔던 것을 어, 생각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져요. 아 이렇게 나왔으니까 100번째는 어떻게 되겠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각자 아 이제는 바뀌겠지 하면서 뒷면에 배팅을 하거나 또 앞면이 나올 거야 하면서 배팅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번에는 바뀌겠지 하면서 뒷면에 배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뭐 100번째건 101번째건 항상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로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앞에 계속해서 99번 계속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100번째에 그 확률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서 확률이 바뀌는 게 아니라 100번째 던지건 101번째 던지건 계속해서 어,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50%로 동일합니다.
이 이야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깨지면은 그 다음에 추가 하락이 있었어. 정말 많았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야.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어, 이런 패턴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이번 경우에 한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을 보고 이제 매매를 했는데 뭐 매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안 한다거나 이렇게 딱 그런 경우에 또 이렇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진짜로 요번에는 뭐 추가적인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런 결과를 보고 결과론적인 사고방식에 빠지게 됩니다. 아, 진짜로 이렇게 되니까 60주선이 깨지니까 이렇게 하락을 하는구나.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반등이 쭉 나와버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아, 이 패턴에 대해서 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패턴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막 이제 끌어올리는데 예. 이런 결과론적 사고 방식에 빠지면 패턴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나온 걸 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세상에는 주식 연구를 정말 막 고시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 패턴이 그리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막 좀 노력을 해서 주식시장에서 어떤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쉽게 발견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것은 또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패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2001년에 이제 주식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막 공부를 하면서 또 매매를 하면서 봤던 패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007년, 뭐 2010년, 2015년 이렇게 하면서 그 예전에 많이 주식시장에서 보이던 패턴들이 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많이 봤던 그런 패턴들이 많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패턴은 어떤 고정된 게 아니고 패턴 종류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패턴을 다룰 때는 그 함정을 조심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만 알면 안 되고 이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역 헤드앤드 숄더형이나 이 헤드앤드 숄더형이 자, 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것을 알게 되면은 지금 이러한 모습은 이제 어떤 형태이다. 예.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 반영되고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주가는 어떻게 된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이 과했거든요. 예. 과도한 하락에는 자, 여기서 보셨죠? 그러니까 과도한 하락에는 리바운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길게 빠졌죠. 이 길이보다 이제 요 하락 길이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요 길이 여기서 이 길이 가면 갈수록 이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점차 이렇게 짧아져요. 이렇게 아마 이제 이런 패턴을 보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벌써 이제 길이가 이게 좀 짧아졌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뭐 여기서 좀 살짝 반등한다고 막 이렇게 된다거나 여기가 이렇게 짧게 빠집니다. 여기가 가장 길고 더 짧고 더 짧고 여기서 뭐 한번 올라갔다 좀 빠지더라도 음봉 약간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빠졌는데 요거를 조금 이제 세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이었죠. 이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을 수도 있고, 여기까지 있고 이제 이 반동 줬으니까 이제 이렇게 봐도 되는데, 아무래도 반동 주고 한번 빠진 거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이제 그 해석에 좀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하나로 보고, 자, 이걸 이렇게 하나로 본다면, 네, 어, 나중에 이제 이쪽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럴 수도 있고, 예. 음, 그래서 하락하는 주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최저가를 사수하는 겁니다. 예, 좀 최저가가 깨져서 이렇게 최저가가 깨지는 경우에는 이제 미중유의 상태로 빠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이후에 이제 추가로 더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최저가를 지켜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모습을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되고 자 이게 보시면은 예, 뭐 이런 상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상태도 그렇고 이런 이 상태도 그래요. 이게 뭐냐면 추세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이런 데서 매매를 한다는 것은 하락 중에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떨어지는 칼날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죠. 네, 여기도 그래요. 다행히 여기서 최저가를 만들고 쭉 가면 좋겠지만 이것은 좀 프로들이 하는 매매예요.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많이 매매들을 해보셔서 이제 경력이 쌓이셔서 또 많은 정보도 얻고 하셔가지고 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위험하다기보다도 이것은 뭐냐면 어, 레벨의 차이입니다. 난이도의 차이예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초급 투자자분들은 예, 떨어지는 칼날 중에서 매매를 하면은 예, 이거 보통 이렇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뭐 이런 이제 급락시에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하락 상승을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걸 당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우선 아직 이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런 저점 쪽을 잡고 싶다라는 유혹은 참 이게 이 유혹을 떨쳐내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매가 이제 안정이 되시는 분들이 어떤 케이스냐면 이렇게 뭐 나중에 위로 올라온 가격에서 뭐 이런 데서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런 데서 뭐 매도를 했다. 이만큼 수익을 낸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 이런 안정적인 수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예. 뭐 이런 데를 막 굳이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예. 왜냐면 사람은 어, 그 사람은 욕심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욕심이 적습니다. 네. 네. 요만큼 수익이라도 따복따복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내시는 분들은 이런 데 별로 집착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데에 집착하시는 분들은 뭐냐? 한 1억이 있으셨는데 거기서 한 8, 9천만 원을 잃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 한번 이렇게 회복을 해야겠다. 근데 주식시장의 그 특성, 예, 그것을 잘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주식 투자는 어렵기도 하지만 또 쉽기도 하다. 근데 그런 거를 파악하지 않고 매매를 하게 되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어렵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저점을 미리 올려놓은 그 덕을 많이 지금 보고 있어요. 예, 저점을 미리 올려놔서 엄청나게 지금 덕을 보고 있고
이렇게 시장이 급나가는 와중에도 예, 자 아주 그냥 변동성도 크지 않고 예, 엄청나게 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자꾸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 뭐냐? 예. 세력들이 이 바닥 부근에서 매집을 한 거 아니냐? 예. 자, 이제 다시 또 예, 여기서처럼 수렴이 또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도 이제 위로 뚫리면 크게 가고 아래로 뚫리면 또 아래로 좀 크게 가겠죠. 근데 지금 일봉상의 형태를 보면은 확률적으로 보면은 위쪽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조금 한 51%입니다. 여기서 더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한 49%. 자, 감사합니다.